이번에는 초기철기 시대 국가의 고구려에 대해 보도록 할게. 사실 이 고구려는 초기철기 시대라기보다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구려를 더 훨씬 많이 조금 후에 제대로 하도록 하고, 초기철기 시대 국가의 고구려로서는 사실은 진짜로 별로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치. 부여랑 할 때 얘기했어요.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못했고 몇 개의 부족이 이렇게 같이 연합을 했다. 5개의 부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구려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라고 해요. 여러 제자, 부족장이라고 해요. 가는. 그래서 여러 부족장들의 회의, 그래서 고구려의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자, 경제를 보면은 고구려는 군사력이 좀 강한 측면도 있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 옥저를 사실은 좀 공격을 많이 하고 좀 물자를 많이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옥저로부터 소금이나 해산물 같은 거를 곡물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제천 행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 목적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지냅니다. 뭐와 당연히 관련이 있다? 농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천 행사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주면 동명성왕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연관성도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헷갈리는 거,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 있어요. 서옥제. 이게 뭐랑 헷갈리냐? 옥저의 민며느리제랑 헷갈려요. 이름만 들어도 지금 헷갈리죠. 정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옥저랑 동의하기 전에 서옥제랑 민며느리제의 차이점을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도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쳐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어떤 집에서 산다고 봤을 때 그 경우는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일반적인 경우죠. 따로 남녀가 새로운 집을 얻어서 사는 형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 간단하지. 남자가 여자 집 가거나 여자가 남자 집을 가는 형태입니다. 또 2가지, 3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지금이야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겠고, 분위기가 남녀가 서로의 집에 가지 않고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사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냐? 예를 들면 애를 5명 낳았어요. 그럼 애가 5명인데 집을 새로 하려고 하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식기 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만큼의 생산력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풍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경우는 빼고 남자가 여자 집 가거나 여자가 남자 집 가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서옥제랑 민며느리제, 하나는 남자가 여자 집 가고 하나는 여자가 남자 집 가는 그런 형태겠죠. 그치? 그래요. 또 눈치껏 알 수가 있어요.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며느리니까 남자가 여자 집 간 거예요? 여자가 남자 집 간 거예요? 그치. 여자가 남자 집에 간 거지. 그걸 민며느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을 가는 형태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당시 결혼은 남녀 간의 애정만 가지고서 결혼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경제적인 특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봐서 남자가 여자 집을 가는 거예요. 남자가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조그만한 집을 지어줘요. 그걸 서옥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계속 노동력만 행사해주면은, 내가 아들이 15명 있는데 그럼 나는 우리 집안의 농사는 누가 져? 5명의 노동력이 다 빠지면은 엄청난 손해고 또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이 여자의 집에 가서 서옥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애를 어느 정도 낳고
성장하면은 다시 남자 집에 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왜 굳이 와야 되냐? 그래야지 노동력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우리 집에 와서 노동력을 행사하면은 공평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질문을 얘기 들어오지. 아니 그럼 왜 굳이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느냐, 여자가 남자네 집에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남성이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경우랑 여성이 남성의 집에 사는 경우랑 뭐가 좀 더 일반적이냐? 많이 조선 후기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시집 오는 경우만 생각해요. 여성이 남성의 집에 오는 경우. 근데 그거는 되게 나중에 하겠지만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남성 여성이 어떤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남존여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시대랑 조선 전기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대등했습니다. 진짜 대등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조선 중기 거쳐가면서 성리학의 어떤 그런 강화되는 측면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의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거는 출산과 육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출산과 육아는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당시 전통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뭐에 종사했죠? 농업, 농사. 농업,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죠? 노동력이죠. 우리 집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영아 사망률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더 중요했어요. 당연히 여성들은 출산하고 나서 친정어머니랑 있고 싶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편해도 그래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친정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를 단순히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결혼 후에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돼. 아니 그러면은 민며느리제는 며느리라고 한 건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건데, 사실은 민며느리제는 이런 경우지.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한테 많이 수탈을 당했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 근데 살기가 힘든 내가 옥저의 백성이야. 근데 내가 딸이 있어. 근데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애를 도저히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딸을 어떻게?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딸인데, 옆집을 이렇게 쓱 보니까, 내가 친한 저 친구네 집이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는 좀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 아들이 있지, 내 딸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찌감치 결혼을 해가지고 어린 며느리, 민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옥저의 약간 특이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돼.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어. 만약에 대학을 가서 여행을 가면은 그런 데로 가고 싶지. 막 서로는 유럽을 가고 싶고 동쪽으로는 막 미국을 가고 싶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낭만. 고 갑시다. 어디로? 동쪽과 서쪽으로. 제가 뭐냐고? 이게 뭐냐고? 고 동서 세가. 먹을 때도 좀 외우는 거를 평소 생활화해야 돼.
동서 제가 고 동서 제가 고 동서 제가 고 어디로 고 동쪽 서쪽으로 제가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수고했어요.